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5월의 첫 거래일인 5월 2일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너무 큰 폭의 하락을 했던 그 뉴욕 시장에 대한 충격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그 출발 전부터 상당히 걱정이 많이 한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오늘 좀 시장이 어렵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5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는데 의외로 우리 시장이 좀 잘 버텼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시가는 출발 가격은 걱정대로 거의 1%에 가깝게 0.96% 하락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지만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좀 가벼운 그 등락이 있은 후에 상승 쪽을 택하면서 장이 하루 종일 진행됐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 봐도 그 지난주 수요일 날 이후로 그 4거래일 그 연속해서 양봉을 만들어내는 일단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깨름칙한 게 이 상승을 끌고 가는 이제 주역이 이게 이제 개인 매수라고 하는 점이 조금 향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되는 그런 이제 5월의 첫날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거래소 코스피 시장에서는 뭐 초반에 좀 가볍게 그 동시효과 부분에서 좀 흔들렸지만 그 이후로는 각각 그 매수 주체들이 거래 주체들이 가닥을 좀 잡았어요. 그래서 개인은 순매수 사자 쪽이었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이제 팔자 쪽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히 보아오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장이 끝날 무렵에 오히려 이제 기관은 하락폭을 늘리고 외국인은 좀 그 매도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68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806억을 순매도하고 개인은 2,246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687.45포인트로 끝남으로 해서 0.28% 하락을 하면서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보면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이랑 마찬가지였어요. 출발은 1%가 넘게 이렇게 하락을 해서 지수로 894포인트에서 출발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900포인트 탈환을 위해서 계속해서 낙폭을 좀 좁혀갔고 오후에 들어서면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그 매도 강도를 확 줄였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살아나오면서 지수 900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27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1421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지수는 901.82포인트로 끝남으로 해서 0.32%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삼성전자 우선주야 뭐 우선주니까 별외로 하더라도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현대차하고 LG화학만 플러스가 났고 뭐 11위인 기아도 플러스 뭐 12위인 포스코홀딩스도 플러스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였고 시가총액 랭킹 1, 2, 3위는 전부 그 외국인들의 그 순매도를 하면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는 뭐 최종적으로 100원 밀렸고 LG에너지솔루션은 2.04%나 밀렸고 하이닉스도 1.78%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55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45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래서 개인은 777억을 샀지만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그 외국인들이 109억을 팔았고 기관은 384억을 순매도했는데 연기금은 17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은 474억을 순매수하고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은 408억을 순매도하고 기관은 1340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52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시가총액 1, 2, 3위가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지수가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그 외국인과 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한 거는 현대차, LG화학, 포스코홀딩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LG화학,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전부 순매도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다면은 종가가 올라서 이제 끝난 종목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를 체크하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이제 그 말씀 또 드려야 되지만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나는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우리가 체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보면 역시 이제 농업 관련이에요. 농산물, 농업 관련. 그래서 뭐 사료, 비료, 뭐 그러니까 밀가루, 팜유, 뭐 할 거 없이 관련된 게 다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될 게 이게 이제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뭐 이런 상황,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이래도 제일 시장에서 안 무너지는 게 사실은 식료품 쪽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대체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뭐 안 먹고 살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라면이 얼마 올랐다. 근데 이제 퍼센테이지로 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이제 뭐 예컨대 그러면 그렇다고 갑자기 뭐 난 이제부터 라면을 안 먹어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거예요. 이쪽 농산물 관련 쪽이 또 이슈가 됐던 게 사료, 비료, 밀가루, 뭐 팜유 등등 해서 했던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서 전면전을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이쪽 농업 관련주들을 확 끌어올렸어요. 근데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국회에서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가지고 전쟁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주겠다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러시아 입장에서 전승 기념일에 뭔가 좀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되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돈바스고 뭐고 그냥, 전면전을 하면은 다 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서 뭐 성공 여부에 관련 없이 지금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럽도 뭐 에너지 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러시아가 없어지는 거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하니까 그리고 또 지난달 4월에 우리나라 수입 농산물 수입액이 그게 24억 달러예요.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월간으로 최고치를 수입했어요. 그러니까 양이 늘었다는 것보다는 가격이 올랐다고 이제 보시는 게 맞잖아요. 이제 그런 거. 또 농촌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2분기에 수입 사료용 곡물가가 전년 대비해서 47%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50% 오른 거죠. 예. 그럼 대단한 거. 1,000원짜리 1,500원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 오늘 농업 관련주가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우주. 이거는 뭐, 신정부 공약에서 미래 먹거리로 이 우주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미 이거는 나온 건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움직임이 있어진 거는 뭐냐면,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한국 항공우주 사천에 있는 거기를 방문했잖아요. 그래갖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논의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그쪽 지역 뭐 사천, 남해 뭐 그쪽 인근을 전부 이제 이런 우주 항공 쪽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이제 그런 계획이죠. 그래서 우주 항공청 설립도 뭐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이쪽이 일제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관련된 거는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이제 뭐 미리 얘기해 드렸던 것도 있고 오늘 또 텔레그램에 좀 주의 깊게 보실 것도 한번 보내드렸고 그러니까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인데 이거는 뭐 당분간은 이게 계속될 것 같죠.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유가가 좀 떨어지고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러시아에서 이제 가스 공급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유럽도 쓰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천연가스를 미국으로부터 이제 사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이 에너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 부문을 안 쓰는 거니까. 예. 근데 그 지난 주말에 그 6월 선물, 천연가스 선물이 5%랑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이유가 정치적인 이런 걸로 러시아산을 안 쓴다 하더라도 안 쓰면 안 쓸수록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 이유는 올해 말까지만 러시아 원유를 수입해서 쓰겠다. 네, 이거 이제 잠정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협의를 할 계획이다 이러는데,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러시아 원유를 쓰느냐 안 쓰느냐보다 유럽이 이거를 올해 연말까지 잡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이 에너지난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봐야죠. 왜 그러냐면 미국도 이거를 쉽게 풀어주고 제재를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이제 감안해야 되는 거다. 오늘 제가 이제 제가 8.15 머니터에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에 반영이 되겠죠. 전반적으로 5월 시장에 대해서 특히 이제 5월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시장의 의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제 생각도 삼성전자, 현대차, 이게 거의 국민주인데, 이거에 대한 매매 전략,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시간 있으신 분은 한번 눈여겨봤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15 머니톡에 8.15 캠퍼스라는 게 있어요. 캠퍼스. 그게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공 노후 투자 스쿨이라는 것도 8.15 캠퍼스에 요청을 받아서 강사로 제가 그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돈 받고 안 받고 이거를 떠나서 제가 이렇게 그거를 돈 안 받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지만 길쪽 분석의 대가시죠. 김정주 씨하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염불리라고 불리는 염승환 이사, 그리고 저,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강사입니다. 근데 각각 나눠서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은퇴하고 있는 시니어니까, 시니어 재산은 진짜 젊었을 땐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시니어들은 한 번 잘못되면 이게 복구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저는 시니어들이 어떤 거에 좀 신경을 써서, 이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끌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이 얘기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100만 개미를 유료화한 게 아닙니다. 100만 개미는 그냥 계속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초심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돈 받고 강의한다고 인간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댓글 남기고 떠나겠다, 돈독이 올랐냐, 그리고 그냥 그렇게 의견 주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그냥 반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모든 경제 활동을 막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꼭 하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소개해 드린 거고, 그거는 인원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이 하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이게 만들어진 캠퍼스에 제가 강사로 가서 만든 강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100만 개미를 통해서 예전과 다름없이 앞으로도 기운 잘하는 데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책 냈던 거에 오프라인 투자 설명회 할 때 초대권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마스크도 벗고 이래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왜냐하면 책 사신 분들이 전국에 있기 때문에 전국의 주요 거점 도시를 몇 군데로 해서 거의 투어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 문제도 그렇고 그거는 지금 협의하고 있으니까 그건 안 하면서 이런 거 상품 팔아먹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의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한테 그거 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거고, 아마 오늘부터 8.15 머니톡에도 공식적으로 광고가 붙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미리 이제 우리 가족 같으니까 말씀을 당원분들한테 드린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거를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하면, 미국 시장이 지난 주말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음에도 우리 시장이 잘 버텨준 것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유를 따지고 보면 우리 시장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더 빠질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시장은. 그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거의 이제 11개월에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진짜 진 빠지게 그 투자자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흘러내리면서 그 사이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뭐 공매도와 선물을 이용한 걸로 나름 벌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들은 사서 높게 파는 것뿐이 방법이 없으니까 상당히 힘들었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소위 이제 비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직도 남아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돈을 빌려서 신용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꺼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버텨야 되는데 이자 부담을 안고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비투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일종의 버티기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상당한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시장이 됐다. 그럼 오늘도 보시지만 시장이 떨어지면 개인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개인들은 이런 거죠. 그냥 그치. 그리고 오늘도 그렇지만 개인들이 많이 사는 게 외국인 기관이 많이 때리고 있는 무슨 그 시가총액 1, 2, 3 이런 거 이제 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난 안 되면 이 기업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뭐 대한민국이 망하겠냐? 그래서 난 이거 계속 우리 한 말로 존버하겠다. 약간 이런 이제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밑으로 크게 빠질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미국 시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달 중순부터 말씀드렸어요. 제 그 100만 개미를 매일 보시는 당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는 시장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제한적 반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제한적 반등이라는 얘기가 이제 5월 들면서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 자체가 제한적 반등이다 이러면 그 뭐예요? 어디까지를 정해놓고 그쯤 한번 튀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그때 어느 분인가 물어오셔서 제가 댓글에 물어오셔서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스피 기준으로 한다면 한 2850 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 근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2700 뭐 미치지만 그 2700 근처라고 치고 그럼 지금부터 갈 수 있는 길이 지극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된다 그래도. 근데 이런 제한적 반등이라도 나오려면 선제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돼야 제한적 반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못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제한적 반등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충족되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 얘기예요. 요즘 갑자기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근데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처럼 하지만 자넷 옐렌 의장도 이제 얘기했잖아요. 뭐 경기는 좋고 그런데 제일 이제 11일 날 발표된 CPI를 보면 CPI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적게 나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는 얘기는 피크를 치고 꺾였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인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연준의 빅스텝,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이 긴축을 해가는 스피드를 좀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이제 시장이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진짜 피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 금리를 올리면서 그 경기도 살려나간다. 이 두 가지를 연준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경기는 괜찮다 이러다가 우리가 뭐 이런 인플레를 잡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 연준의 얘기를 보면 뉘앙스가 조금씩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야 이거 긴축하면 경기가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그건 일시적이고 바로 되살아날 거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느끼냐면 얼마 전에 인플레이션은 이건 단기적인 일시적인 거고 금방 해소돼. 이랬던 연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신뢰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요? 보여주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많이 비유되는 게 연준은 샤워실 얘기하잖아요.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할 때 요새는 뭐 자동으로 온도 조절이 되지만 예전에 이제 이렇게 수동으로 하면 더운 물 나왔다가 너무 뜨거워서 막 찬물 갔다가 또 차가워서 더운 물 갔다가 막 한참을 일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긴축을 하면서 경기도 살리려면 뭐 아이 뜨거워 이랬다가 아이 차가워 이랬다가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우리한테 시장이 고무적으로 보는 재료가 일시적으로 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제한적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 보면 경제도 좀 재미난 얘기 검수완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겁나게 수요는 느는데 완벽하게 아주 빡세게 공급은 없다. 지금 이제 그런 사이니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이것도 이제 지켜보자 이런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제한적 반등이 올 수 있는 그 환경 중에 하나가 무르익은 거예요. 두 번째는 환율이에요. 지금 이제 미 달러가 초강세지만 이게 이 달러의 강세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금리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를 금리가 높은 그 화폐가 강한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이 계속 금리 올리니까 이제 달러가 강해지는데 그래서 뭐 얘기 끝에 이런 거죠. 잘못하면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들이 점점 더 요즘 같이 이렇게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 의견이 뭐냐면 그런 금리 말고 어나운스된 금리 말고 실질 금리가 중요한데 실질 금리는 미국이 훨씬 낮고 우리가 높다.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팩터만 갖고 이제 그 달러 대비 원화 그 환율이 상투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같이 이렇게 맞대서 비교할 만큼 원화하고 달러가 그런 관계가 아니고 우린 주변에 이제 위안화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달러 강세도 상투를 칠 수 있죠. 원화가 강해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달러가 상투를 치면 자연히 환율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 환시장도 이 주시장하고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엄청나게 투기적이고 뭐 주시장보다 더 합니다. 그런데 그 환율 흐름을 제가 체크해 보니까 기조적으로 환율이 피크를 쳤다고 아직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한번 이렇게 탁 꺾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걸 또 환율도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대비해서 보면 그러려면 1240 매돈 할 때 4자를 찍었어야 돼요. 지난 주말에 역외든 뭐 국내든 역외 확률이건 뭐건.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50대에서 돌아가고 오늘 다시 어떻게 됐어요? 오늘 얼마입니까? 지금 1265원 10전 9원 20전 또 원화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원화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턴해갖고 그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이 살 수 있죠. 그런 기미가 보이면 살 수 있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뭐 한국 경제가 좋고 나쁘고 둘째고 환차로도 먹을 수 있으니까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만 아직은 그렇다고 하기는 이르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피크가 맞느냐 환율이 그렇냐 그 두 개를 같이 우리가 이제 매일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지난달 무역 수지 적자 났죠. 그러니까 올 들어서
무역 수지 적자가 66억 달러예요. 예. 그러면 이게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 이제 일시적인 환율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살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적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금 들어가서 주식을 막 산다? 그거는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10개월이 넘게 맨날 빠르다고 그러나. 근데 10개월이 넘게 지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이런 상황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상황은 우리가 점검해야 되다. 선제적 매수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사항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부터 숙제처럼.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그 매수 상황을 매일 체크해야 돼요. 전체적인 것도 전체적인 거지만 특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을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의 그 움직임이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요. 어쩌다가 한 번 움직이는 건 어떠면 공매도 상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기초적으로 변화가 있는가 이걸 살피실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5월 시장에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숙제 같은 일이다. 아직은 서둘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하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